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목조 비로자나 삼신불좌상 복장 유물 등 화엄사 성보를 서울에서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불교 중앙박물관이 화엄사 특별전을 열고 270여 점을 공개했습니다. 천주교 순례길 조성사업과 관련 경기도 광주시 측이 불교계와 적극 협의해 종교 편향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불교사업연합회는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신라왕경 불교 사찰을 다각도로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스님들이 고급 기술자로 활약하며 신라 건축이 비약적으로 성장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마음선언 대행선연구원이 제10회 계절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서울대 안성두 교수는 슈미트 하우젠의 저서를 분석해 대승불교의 육식 거부는 불살생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6개 도량을 개설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안심정사가 서울도량에 불교학 수련과 불교 포럼을 설립합니다. 사찰 경영 인재를 육성해 새로운 포교 전략을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30년간 전 세계를 여행하며 국어학자에서 불교학자로 변신한 우바이가 있습니다. 터키 국립대학에 재직하는 정진원 교수가 여행한 불교 성지 이야기를 한 권의 책으로 담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목조 비로자나 삼신불좌상 복장 유물과 보물 삼신불회도 등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화엄사 성보를 서울에서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불교 중앙박물관이 화엄사 특별전을 열고 270여 점을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소개합니다. 불교 중앙박물관이 어제 한국 화엄 사상의 원류와 전승을 유물로 조명하는 화장 지리산 대화엄사 특별전을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화엄사의 사상과 문화가 널리 알려지길 기대하며 화엄의 꽃비가 코로나로 극복하는 데 작은 위안이 되길 기원합니다. 불교 중앙박물관이 준비한 네 번째 교구본사 특별전으로 우리나라 화엄 사상의 역사를 한눈에 조망하는 동시에 화엄사 말사로 이어진 전남 지역 불교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화장이라는 주제로 중앙불교박물관에서 개최되는 지리산 대화엄사의 의미는 각별하다 할 것입니다. 너와 내가 하나로 융화되는 화엄 사상이 이 시기에 필요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지리산 화엄사는 화엄종의 중심 사찰로 창건이 오늘날까지 많은 고승들이 머물면서 창사 이념인 화엄 사상을 구현해 왔습니다. 화장 지리산 대화엄사 특별전에는 최근 국보로 지정된 목조 비로자나 삼신불 좌상의 복장 유물이 일반에 처음 공개되는 등 2건의 국보와 9건의 보물 등 화엄사 성보문화재가 대거 공개됐습니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개막식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사경장 김경호 선생의 글을 원행 스님에게 전달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시절이 어려울수록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전통문화예술의 울림과 편안함 속에서의 존재의 불상까지 깨우쳐주는 성보문화재의 역할이 새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엄 세상을 만나는 이 좋은 전시회가 시원한 갈래퍼라고 함께 같이 모든 이들에게 한 줄기 청량수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보물 화엄 석경을 비롯해 화엄 종차를 표방하는 화장 편액과 화엄사 서호층 석탑, 동호층 석탑 사리장엄구, 서산대사와 벽암대사 가사 등 우리나라 화엄 사상을 상징하는 140건, 265점의 문화재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국보인 백자 홍치 이념명 송중문 항아리와 보물로 지정된 화엄사 대웅전 삼신불회도 3점도 차례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국보와 보물 등 다양한 성보문화재와 화엄사 중흥조로 평가받는 도강 도천대종사 유품까지 총 4부로 구성된 화엄사 특별전은 11월 14일까지 이어집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지난 10일 조계종 중앙종회에서 경기도 광주시의 천주교 순례길 조성사업 백지화를 촉구하는 결의안 통과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 광주시 측은 불교계와 적극 협의해 종교 편향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천지남과 남한산성 등 불교와 깊은 관련을 가진 문화유산을 포함한 경기도 광주시의 문화관광벨트.
광주시는 지난달 천주교 수원교구와 업무 협약을 맺고 이 관광벨트를 천주교 순례길로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불교계와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비판에 직면했고 조계종 중앙종회는 지난 10일 사업 백지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광주시 불교사업연합회는 천주교의 순교와 관련된 일에 국가 예산이 사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불교의 역사, 문화적 의미가 강한 광주시인 만큼 천주교만을 위한 문화유산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회는 종단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반대 활동을 하는 한편 광주시청과도 대화를 가지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할 방침입니다. 불교계는 순국 성지로서 남한산성이 가톨릭은 순교지잖아요. 순교지를 위해서 정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그 부분하고 광주는 불교 역사 문화지가 더 강한데 그 가톨릭을 이렇게 가톨릭한테 불교 역사 문화를 다 옮겨주는 건 너무 황당한 일이다. 불교계는 절대 반대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광주시는 BTN 불교TV를 비롯한 다수 불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종교 편향이나 역사 왜곡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콘텐츠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의미를 간과한 부분이 있어 불교계의 오해를 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역사적인 그 불교에 대한 사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뭐 불교 쪽하고 협의라든지 이런 거 안 하고 협약을 맺어버리니까 마치 이제 저희 사업 자체가 천주교하고만의 그 일방적인 사업이 아니냐라는 오해를 하신 게 있어요, 사실. 이제 사업 기획이나 그런 추진하는 데 있어서 뭐 종교적인 어떤 편향적인 그런 취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 저희 이제 입장이며 저희가 방향이죠, 앞으로는. 광주시 측은 불교계와 지속적인 만남과 협의를 진행하며 종교적 편향이나 역사 왜곡이 나타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종단과 지역사업연합회가 힘을 모아 문화유산의 가치를 대중들에게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신라왕경 불교 사찰을 다각도로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스님들이 고급 기술자로 활약하며 신라 건축이 비약적으로 성장했으며 석굴암이 창건되자 석불상이 유행하고 돌로 만든 불상을 본존상으로 봉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효진 기자입니다. 융성한 불교 문화를 꽃피우며 다양한 불교 유적과 문화재를 남긴 신라. 국립경주박물관이 지난 10일 신라왕경에 위치한 사찰을 다각도로 고찰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경북대 이동주 교수는 왕경 내 사찰이 기와를 올린 권위 건축물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사찰의 고급 자재인 기와를 사용해 지방과 차별화된 경관을 연출했고 사찰이 확대됨과 함께 강성한 왕권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더불어 스님들이 고급 기술자로 활약하며 신라 건축 기술이 비약적으로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찰의 조형이라고 하면 왕경에 기와 건물이 집중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를 통해서 배타적인 권위를 드러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김동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전문위원은 7세기가 돼서야 신라왕경에 석불상이 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8세기 중엽, 석굴암, 즉 석불사가 창건되며 석불상이 유행하기 시작했고 왕경 내 주요 사찰에서도 돌로 만든 불상을 본존상으로 봉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대형 철불이 유행했던 지방과 달리 철을 소재로 한 불상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 신라 왕경 사찰의 특징이라고 전했습니다. 석불사라고 사명을 정한 것도 그러한 일환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불상 제작에서 돌의 사용이 왕실에서 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용철 양산시립박물관장은 왕경 내의 탑은 호국의 상징이자 추복의 대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 주도로 불교를 전파한 신라가 외구의 침략을 물리치고 불국토 수호를 위해 불탑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무구정광 대다라니경의 전례로 탑에 기도하며 공덕을 쌓고 망자의 추복을 비는 문화가 퍼졌다고 전했습니다. 신라 왕경 탑파만이 갖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이런 호국적 개념과 망루의 역할, 당시에 유행했던 무구정경을 통한 이 추복과 공덕의 기능들이 크게 강조된 것이 국립경주박물관은 신라 불교 문화를 대중에 소개하기 위해 신라미술관 상설전시실 고대 사원실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한마음선언 대행선연구원이 제10회 계절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서울대 안성두 교수는 슈미트하우젠의 저서를 분석해 대승불교의 육식 거부 근거들을 살펴봤는데요. 불살생과 연관이 있다는 게 안 교수의 주장입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모든 존재는 고통과 죽음을 싫어하기에 살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황금률이 대승불교의 육식 거부의 근거가 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안성두 서울대학교 교수는 한마음선언 안양본원에서 개최된 제10회 대행선연구원 계절 발표회에서 대승불교에서의 육식의 거부와 그 근거를 발표했습니다. 안 교수는 람버트 슈미트하우젠의 최근 저서 인도 불교에서 육식과 채식을 분석하고 대승경전의 기록에서 왜 육식을 금지하게 됐는지 설명했습니다. 안 교수는 초기 불교에서 3종 정육이라는 단서 조항을 제시하며 육식을 금하지 않았으나 서기 250년경부터 편찬되기 시작한 열애장 계열 대승경전들에서 채식주의 옹호가 강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승열반경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고기에 대한 탐욕의 극복 자체가 아니라 이제 육식 자체를 거부해버리는 부정해버리는 태도가 전면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권탄준 대행선연구원장은 대승열반경 이외에도 모든 중생이 법 속에서 형제 자매라는 안굴리말라경과 능가경의 살생은 소비의 공동 책임이라는 논리에서 육식의 포기 근거를 찾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원칙적으로 육식을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이 대승불교에 오면서 전반적으로 이 육식을 거부하는 이런 가르침이 널리 퍼지게 되었는데 그 원인이 상당히 흥미로운데 오늘 윤종갑 동아대 교수는 부처님과 용수, 대행선사의 공사상을 비교 분석하고 대행선사의 주인공 사상은 가장 현대적이며 실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후대에 남겨졌던 수행적 과제인 공사상을 대행선사가 주인공의 개념을 빌려 새롭게 해석하면서 대중적이고도 실천적으로 공사상을 설했다는 겁니다. 계율도 언어도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율 중 첫 번째인 불살생에 대해서는 일체를 내 생명과 같이 생각하며 내 몸과 같이 아끼라고 설해 주셨습니다. 이날 계절 발표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사전 예약을 받아 진행됐으며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신도들을 위해 유튜브로 생중계됐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천태종 제가 불자들이 여름 한 달 정진에 들어갔던 하한거를 해제했습니다. 천태종은 지난 10일 총본산인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제121회 신축년 제가불자 하한거를 해제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천태불자들은 전국 사찰과 가정에서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여름 한 달 동안 정진했습니다. 종정 도용대종사는 올바른 마음으로 수행하고 육바라밀을 잘 지켜야 보살이 되고 성자가 될 수 있다며 수행 정진을 이어가길 당부했습니다. 총무원장 운덕스님은 정진하기에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심과 원력을 다해 안거를 성만한 불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앞서 도용대종사는 구인사 안거 이수자 308명을 대표해 부산 삼광사 우석희, 군포 상락사 박선희 불자에게 이수증을 수여했습니다. BTN 불교TV가 제주지사장에 양용만 우리농장 대표를 위촉했습니다. BTN 구본일 대표이사는 어제 본사에서 양용만 우리농장 대표에게 제주지사장 위촉장을 전달하고 제주불교 방송포교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양용만 신임 제주지사장은 귀덕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한림 JC 회장, 한수풀 라이온스 클럽 회장을 역임하고 우리농장 대표와 한림읍 발전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양 지사장은 BTN과 함께 불교 포교의 역할을 하게 돼 불자로서 영광이라며 불법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본일 대표이사는 다른 지사와 달리 제주도의 특성에 맞게 독립된 지사로서 역할을 당부하며 제주도민에게 부처님 가르침이 널리 퍼지길 기대했습니다. BTN 불교TV가 준비한 비대면 대중강연 고인사이드 26번째 강연이 내일 오후 8시 BTN 유튜브를 통해 열립니다.
의사이면서 죽음을 과학적으로 연구한 죽음 전문가 정현채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행복한 삶을 이룰까를 주제로 강의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정현채 교수는 임사 체험자들의 임상 연구를 통해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모습을 생생하게 알려줄 예정입니다. 죽음의 과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사람들 인생의 방향이 바뀐다고 강조하는 정 교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우리 시대 죽음에 대한 지혜를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논산을 비롯해 전국 6개 도량을 개설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포교에 매진하고 있는 안심정사가 서울 도량에 불교학술원과 불교 포럼을 설립합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30여 년 동안 논산 본차를 비롯해 서울과 대구, 부산 등 전국의 6개 도량을 개설해 포교에 매진하고 있는 안심정사가 서울 도량에 불교 인재 양성을 위한 안심불교학술원을 설립합니다. 배주 법안 스님은 출가자 감소는 물론 재가 불자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 더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찰의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는 지금 사찰 회생의 정책적 모색과 사찰 경영 인재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불학원이 그 최고의 교육기관, 더 나가서 그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평생 공부할 수 있는 20년 교육 프로그램도 전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불교가 살아남는 방법을 공유하고 싶으신 분. 안심불학원은 전국적으로 사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에서 이론과 실무 사례를 폭넓게 교육함으로써 사찰 관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합니다. 종단을 초월해 출가자와 전법사, 불자 등을 대상으로 2년 과정의 전문가와 법사 과정으로 진행되며 법안 스님과 정병조 전 동국대 교수 등 20여 명의 강사진이 꾸려졌습니다. 교학을 바탕으로 한 실용불교 중심의 불학원 수료생은 사찰 운영자와 관리자, 해당 지자체와 연결해 지역 봉사와 일자리 창출도 만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비혼 세대를 사회에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안심정사에서 그 문제를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고 이 모범이 된다면 많이 확산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만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안심불교포럼은 불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현실적인 사찰 운영은 물론 불교계의 문제를 진단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을 이사장으로 격월 한 차례 간담회와 연 2차례 대규모 포럼을 개최해 종교계를 망라한 자문으로 불교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사찰은 많은데 스님들의 숫자가 너무 적어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 제가 불자들이 사찰 운영을 해야 될 텐데 이거는 그 코로나19 사태가 그걸 좀 앞당기자는. 코앞에 다가온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포교 전략과 불교 인재 양성을 통해 불교의 앞날을 제시하겠다는 안심불학원과 안심불교 포럼이 사찰 경영자와 불교 전법사 양성의 요람이 될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30년간 저 세계를 여행하며 국어학자에서 불교학자로 변신한 우바이가 있습니다. 이달부터 터키 국립 에르지에스 대학 한국학과에 재직하는 정진원 교수인데요. 그가 평생을 여행하며 만난 불교 성지 이야기를 한 권의 책에 담았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전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국어학자에서 불교학자로 삶의 궤적이 바뀐 정진원 교수. 훈민정음 창제 이후 간행된 불교 경전을 연구해 세계에 알려온 정진원 교수가 30년 여정에 달하는 여행기를 한 권의 책으로 묶어 펴냈습니다. 어제 열린 불교여성개발원 지혜 아카데미에서 정진원 교수는 신간인, 여행하는 인간, 놀이하는 인간 소개와 저자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우연히 만난 석가족 청년들과 룸비니의 석가족 마을을 돌아보고 이후로도 세 차례나 인도를 더 여행하며 불연을 맺은 정진원 교수. 1989년 대학에서 교양국어를 가르치던 그는 인도 여행을 시작으로 전 세계 수많은 불교 성지를 다니며 점차 불교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여행기라고 생각을 하고 썼는데 제가 다 쓰고 읽어보니까 불교 까막눈에서 불교 학자가 되는 그 인생 여정기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인도 4차례의 여행을 통해서 불교 무식자가 불교 철학자가 되는 과정. 30살, 삶의 변곡점이었던 인도 여행은 일본의 불교를 중흥시킨 쇼토쿠 태자의 성지로 불교 국가인 대만으로 정진원 교수를 이끌었습니다. 책 여행하는 인간, 놀이하는 인간은 30년간 인도부터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여행한 그의 삶과 사유가 담겼습니다. 그렇게 정진원 교수는 삼국유사와 석보상절, 월인석보에 관한 글을 쓰며 불교와의 접점을 찾고 이를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는 코로나19로 여행 자체가 마비된 지금 이 책이 여행에 목마른 이들에게 잠시나마 감로수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어디로든 떠나고 싶을 때 책으로라도 잠시 떠날 수 있고 여생을 보내고 싶은 곳, 살고 싶은 곳 이런 곳들도 몇 군데 제안을 해놓았으니까 그런 것으로 힐링과 위로를 삼는 그런 계기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평생을 국어와 불교에 매진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알린 정진원 교수는 앞으로 터키에서 또 다른 포교사로서 불교를 전파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해인사 포교당 사천 달마사가 지난 11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제17회 동광당 명진대종사 추모 복지장학금 전달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사천 달마사는 주지 해일스님, 한대식 장학회장, 하영재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광복지장학금 4,920만 원을 지역 내 초중고, 대학생과 일반 취약계층에 전달해 명진대종사의 유지를 이어나갔습니다. 해일스님은 4부 대중이 십시일반 동참에 마련한 소중한 장학금이라며 학생들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고 이웃과 공생하는 자비심 있는 불자로 거듭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광복지장학금은 해인사 주지를 역임하고 길상함을 창건한 명진대종사 유지를 받들어 올해까지 6억 2,605만 원을 지원해 모범 장학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팔공산 제2석굴암 주지 법등스님이 설립한 재단법인 연등장학회가 16회째 연등장학금을 지원하며 올해에도 인재불사에 앞장섰습니다. 연등장학재단은 지난 12일 군익은 제2석굴암 비로전 앞마당에서 대구 경북 지역 불자 고등학생 20명에게 50만 원씩, 대학생 5명에게 100만 원씩, 총 1,5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주지 법등스님은 젊음이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이고 무한의 가능성이 잠재해 있는 시기라며 마음 공부를 잘 배우고 익혀 내 인생의 빛나는 그림으로 마음껏 그려 미래 국가와 민족을 위한 훌륭한 인재가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2004년 발족한 연등장학회는 지금까지 622명에게 장학금 4억 9천여만 원을 후원해 오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부산불교 지도자 포럼이 지역 복지기관에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정종원 부산불교 지도자 포럼 회장 등 회원들은 지난 10일 부산 서면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추석맞이 복지기관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선양복지원과 계금종합사회복지관, 화명종합사회복지관 등 부산 지역 불교계 복지기관 5곳에 각 100만 원씩 전해질 예정입니다. 정종원 회장은 추석을 앞두고 소외계층을 위해 자비행을 실천하는 불교계 복지시설에 회원들의 작은 정성이 도움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